오늘 이 모임은 여기서 실내에서는 1시간 정도 할 거고요. 실내 1시간 그 회사 두 군데 IR 끝나면은 밖에 또 장소가 넓은 데가 있으니까 서로들 그 네트워킹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지금 이 자리를 만든 것은 저희 고벤처 포럼에서 저희 고벤처 엔젤 클럽이 있어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데 투자라는 게 그냥 아이템만 보고 기술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하려면은 지금 현재 사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팀과 그분들의 어떤 능력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살펴보고 서로 신뢰가 쌓일 때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하고 또 투자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스스럼 없이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거쳐서 서로 신뢰가 쌓이면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고벤처 포럼과 별도 고벤처 파티를 제가 주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두 회사가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사는 지금 카이스트 학생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촉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촉이라는 회사가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깨알같은 무료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촉의 대표 여수아입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하게 된 목차는 이렇게 Why와 Who, How, 그리고 Q&A 이렇게 구분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가 이런 아이템을 들고 나온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대전에서 무료 오프라인 교육 봉사를 하는 단체였습니다. 근데 카이스트에서 저희 교육봉사 지역까지 한 차 타고 30분 거리, 대중교통도 없고 택시도 웃돈을 요구하는 그런 먼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사하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도 때로는 좀 가기 귀찮을 때가 있고, 그래서 약간 의욕은 넘치지만 실제로 실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고, 봉사를 원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선생님을 필요로 할 때 항상 찾지를 못하고, 그리고 해마다 똑같은 교육을 반복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하면 어떨까? 온라인으로 하면은 매해 똑같은 강의를 반복하니까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써먹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까? 그리고 거리의 제약도 사라지고, 그리고 비록 지금은 조그만 봉사지에서 두세 명, 10명, 이런 100명 이하의 학생을 가르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면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라면 어디든지 우리 교육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생각했고, 미국의 칸 아카데미라는 것에 성공을 목격하고 미국의 칸 아카데미를 벤치마킹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카이스트도 에듀케이션 3.0, 그리고 MIT는 MITx, 이런 해외 명문 대학들도 이런 온라인 교육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확산 및 저소득층 교육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저희의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교육시장, 우리나라 연간 사교육시장 규모는 21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초중고 학생 중에서도 중학생의 학원수강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요. 여기 저소득층 가정의 사교육 참여율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연히 낮겠죠. 근데 이 700만원 이상, 월 소득 7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가정의 경우 한 50만원 정도 월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90% 정도가 사교육에 참여하는 반면에 이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정은 6만 3천원 정도, 불과 이런 적은 돈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참여율도 30%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 기존 교육 서비스의 문제점을 짚어봅시다.
온라인 교육 서비스 대표적인 게 EBS와 메가스터디가 있는데요. 일단 학년별, 단원별로 강의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 개념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힘듭니다. 실제로 뭐 과학고 나온 학생이나 다른 학생들 보면은 굉장히 폭넓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이해가 완벽한데 딱 그 학년별로만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 개념에 대한 그 아래 위 구조를 잘 못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숲을 보는 학습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 1시간 내외 긴 강의 구성으로 원하는 정보에 대한 빠른 검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교육 같은 경우는 물론 돈이 있으면 과외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저소득층 학생들은 그 돈 때문에 교육의 혜택을 못 받는 실정입니다. 네. 저희 사업 내용의 특징은 우선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료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분 이하의 짧은 동영상 강의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학년별, 단원별 강의에서 벗어나 개념 중심의 강의를 제공합니다. 자, 이게 저희의 핵심 서비스 내용인데요. 우선 타블렛 펜패드를 이용해서 카나카리스만 타블렛 펜패드를 이용해서 동영상 강의를 제작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저쪽에 있는 저런 좋은 고급 카메라가 있어야지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촬영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스튜디오가 갖춰져야지 동영상 강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블릿 펜패드로 하면은 그냥 타블릿 펜패드를 쓰고 그 컴퓨터 화면을 녹화하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냥 자다 일어나서 바로 만들어도 뭐 미용실 가서 머리 하고 올 필요도 없어서 굉장히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제작자 입장에서도 편리하고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실제로 과외할 때 보면 우리가 직접 옆에서 써주면서 이렇게 과외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10분 이하의 동영상을 수천 개, 수만 개가 된다면은 이렇게 개념 트리로 이어지는데요. 이 개념 트리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X라는 동영상이 있으면은 A, B, C라는 개념이 그 한 동영상에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의 경우 보통 C라는 개념을 이해 못해서 이 동영상 강의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또 이 개념을 이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C라는 개념 동영상 강의도 이어져서 거기서 학습하고 오면은 X라는 동영상 강의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구조. 이거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만든 동영상 강의 이거 4월 달 안녕하세요. 버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타고라스의 정리란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한 변의 길이를 A 그리고 다른 한 변의 길이를 B라고 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간단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그 증명에 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네. DNA 이중나선에서 이렇게 줄에 해당하는 것이 이렇게 되고 바로 따라서 델타 S는 즉 엔트로피 증가량은 Q T2분의 1 마이너스 T1분의 1은 양이 됩니다. 0이 되고 0을 제곱하면 얼마죠? 0이죠. 뭐 0이 플러스 0 마이너스 0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N 플러스 R 강의 마이너스 제작하기 C 지금 여러 가지도 있고요. We're going to find the area by two methods. The first method is by calculating the total area. 엄청 쉽지. 비율해주면 파이에 6 빼기 2t이 되고 제곱법이 6가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이거 4월달 버전에서 요즘 만든 동영상은 조금 더 글씨체도 이뻐지고 학생들이 컨텐츠를 만들면 만들수록 글씨체가 이뻐지고 있습니다. 네, 그 서비스 운영 과정입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 컨텐츠를 누가 만드느냐? 이게 무료로 동영상을 제공하는데 컨텐츠 우리 동영상 만들면 돈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전부 봉사자가 합니다. 어떤 봉사자냐? 대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이런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봉사자가 그 계약서를 맺고 동영상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인증서 및 봉사 시간으로 그런 리워드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강의 제작 방식은 10분 내외 동영상이고 그리고 동영상 강의에 대한 노트도 함께 제공할 거고요. 처음에는 일단 강사진들이 평가를 해서 동영상을 업로드 시키고 그 다음에 학생들로 구성된 강의 평가단으로 학생들이 그러니까 저희 동영상을 보는 학생들이 또 평가를 해주고요. 그 인터넷 웹상에다가 뭐 평점이라든지 댓글을 통해서
그리고 최종 강의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중학교 학생이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이 중학교 2학년 과정에 어떤 문제를 푸는데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몰라서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합니다. 또는 그 문제를 못 풉니다. 삼각형의 아니면은 과외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겠죠. 선생님 이거 안 풀리는데 이거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뭐였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겠죠. 근데 우리는 개념 트리가 있어서 그 개념 트리에 그 부분에 대한 링크가 걸려져 있어서 그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바로 찾아가서 보고 다시 와서 완벽하게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공립학교의 선생님 한 반에 30명 되는 학생을 한 명이서 45분 동안 가르칩니다. 그럼 그 학생들한테 모두 전달이 될까요? 자신의 지식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교육봉사를 해봐도 중간 정도 레벨에 있는 학생들을 끌고 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부족한 시간을 극복해서 주는 게 저희 개념 트리랑 저희 동영상 강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너는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 촉에 어떤 동영상 링크 걸어줘서 그 동영상을 보고 와라. 그럼 그 친구가 그 링크를 보면은 딱 단편적으로 그 동영상만 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연결된 다른 링크들까지도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식으로 학생한테도 좋고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도 좋은 컨텐츠입니다. 사회경제적 효과. 한 번 만들어진 동영상. 우리 매해 똑같은 거 강의 반복하잖아요.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항상 거의 강의는 똑같습니다. 그런 거 동영상에 재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짧아진 강의 시간으로 집중력도 향상되지만 개념 단위로 그 10분짜리 동영상을 잘게 쪼갰기 때문에 그러니까 클립형 컨텐츠이기 때문에 교육 과정의 변화에도 대처가 가능합니다. 최근에 고등학교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현대 물리가 그 고등학교 물리에 나오는데요. 아마 대부분 선생님들 따로 공부하거나 연수하거나 지금 난리 났었을 겁니다. 학원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근데 저희 거는 그 컨텐츠를 클립형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배치만 다시 바꿔주면은 그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교육을 저희는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교육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촉학습 시스템을 통해서 선생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아까 설명드린 자기주도적 홈워크로 활용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하위 20%의 가구의 자녀가 주 타겟층이지만 모든 계층이 초기 시스템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일단 학생들끼리 토론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 거기 때문에 거기서 피어 리뷰가 용이하고요. 너무 못하는 학생들만 몰려 있다면 물론 가난한 학생들이 다 못하는 건 아니지만 좀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이 있어야지 좀 더 토론도 활발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 오픈을 해놔야지 저희가 또 서버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요. 예. 그럼 10분짜리 동영상의 값어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을 톡 동영상으로 제작할 경우 그 개념들만 잡았을 때 여기 저희가 한번 나눠봤는데요. 10분짜리 동영상 클립 수가 43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 한 편당 제작 비용은 약 6,750원. 요 산정 기준은 저희 카이스트생들의 과외비 시급을 나눠서 계산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개념과정의 값어치를 말씀드리면 6,750원 곱하기 43개. 그리고 N은 이제 이용자 수죠. 그래서 이용자 수가 1000명일 경우 290만 원의 값어치가 있고 이용자 수가 10,000명일 경우 2,900만 원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거듭할수록 왜냐면은 그 학생이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중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면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해가 거듭할수록 그 값어치는 증가합니다. 저희 서비스의 가치는 무료고 그리고 대학생의 교육공동 홈페이지가 그러니까 저희는 연합동아리 형태로 가는데요. 그 대학생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서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요. 그리고 온라인에 우리가 많이 귀에 딱지가 돋도록 들었던 온라인의 장점 그리고 원하는 개념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부족한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는 저희만의 깨알 강의 그리고 큰 숲을 보면 공부할 수 있는 개념 연결 트리 이것들이 완성되면 사회적 가치가 무한히 창출될 것으로 저희는 믿습니다. 그럼 저희의 아이디어 및 비전 저희는 우선 칸 아카데미가 동영상 강의를 만드는 타블릿 펜패드 방식을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따왔고 그리고
유튜브에다 올려서 서버 비용을 절감하는. 그럼 서버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깝죠, 유튜브에 올리면. 그리고 유튜브에 올린 걸 다시 저희 사이트로 끌어와서 링크를 거는 방식으로. 그리고 페이스북이 하버드, MIT 이렇게 퍼지다 지금 우리가 다 페이스북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저희 연합동아리도 카이스트, 뭐 현재 서울대까지 간대, 서울대,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대학에서 저희 이런 동영상 강의를 만드는 연합동아리가 생길 것이고요. 그리고 티치 포 아메리카의 그런 교육 정신, 굉장히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있는 그것과 나중에는 위키피디아처럼 지금은 비록 우리가 동영상 제작하는 사람이 이제 대학생으로 한정돼 있지만 이제 모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고 개념 트리도 조금 더 플랫폼화 시켜서 그 인터넷 이용자 개념 트리를 조절해서 바꿀 수 있도록, 즉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이런 위키피디아, 동영상계 위키피디아를 만드는 것은 좀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게 이런 것들이 모두 조합이 된다면 진정한 무료 온라인 에듀케이션 초기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 구성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사업 운영팀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컨텐츠 개발팀은 이제 동영상으로 동아리 형태로 나가는데요. 우선 저희가 카이스트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카이스트에 먼저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동아리 연수가 한 40명 정도 되고요. 이 과목별로 팀장들만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도 교수님은 이민아 교수님입니다. 네. 그러면 연합동아리, 현재 서울대의 연합동아리 1호점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지금 준비 중이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도 그 연합동아리 회장님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후에 숙명여자대학교랑 고려대학교랑 지금 협의 중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속 가능성. 동아리 학생들이 컨텐츠를 만들면 이 친구들 졸업하면 어떡하냐? 졸업하면은 졸업생의 빈자리를 새로운 신입생이 채웁니다. 그래서 이런 연합동아리 수많은 학교들에서 우리 동영상을 만들고 있다가 졸업을 했어요. 졸업하면 이 친구들이 또 결혼을 합니다. 사회에 나와서 결혼하면은 이렇게 애를 낳는데 이 아이가 우리 촉 동영상 강의를 보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기 전에 내가 대학생이 된다. 그러면 대학교에 들어가서 촉 동아리에 가입해서 또 콘텐츠를 생산합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가 무한 루트로 반복되면 참 아름답겠죠, 세상이. 그리고 기술 및 디자인 지원 협력사. 일단 기술 인력은 카이스트 직선수공학과 이문영 교수님의 기술자를 맡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이러닝 쪽으로 아주 대가로 유명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이분께서 이제 웹프로그래머 1인의 인건비 지원을 기부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충북대학교 디자인학과 학생들을 우선에 디자인팀을 저희가 확보해서 이 친구들도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아주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메인 홈페이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로고를 제작 중이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기의 비즈니스 모델과 마케팅 부분 발표를 맡게 된 마케팅 팀장 김민경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어디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저희 초기의 서비스 구성은 동영상 강의를 이용하는 것과 개념들을 이용하는 것, 그리고 강의 노트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개인 맞춤화 학습 분석 솔루션과 기타 등등이 있는데, 저희는 그 동영상 강의와 개념 틀이
경우에 10% 정도를 잡았고 그 이에 매년 10% 정도 증가한다고 예상했을 때 저희가 수익을 창출하는 곳인 광고 수익과 강의 노트, 그 학습 분석 솔루션 등을 계산했을 때는 저희가 2015년 정도에 저희 뭐 잘만 된다면은 18억 정도의 매출액을 목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수업 분석을 했던 내용인데 이거는 좀 넘어가고요. 커피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초기 확산 전략으로서 저희가 생각한 게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SX 지식나눔봉사단과 MOU를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두산종합학생부상으로 초기 시스템을 연구하는 것을 이제 논문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방과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부방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이스트 교육봉사 동아리 미담 장학회와 MOU 체결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외국어 교역과 교육 시스템 MOU 협의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카이스트 학생 지원장과 대학교 신입생 기초 과목을 가지고 콘텐츠 제작을 하는 건 어떤가 하고 협의 중이고 저희가 이번 주 목요일에 서남표 총장 저희 학교 총장님과 이제 그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마케팅 실행을 두 단계로 나눠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온라인 바이럴 위주로 할 거고 그리고 저희가 직접 발로 뛰는 마케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구성을 해서 블로그나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저희가 채널을 다양화해서 사람들에게서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콘텐츠를 가지고 실제 수업에 시험 적용해서 성공 사례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서는 이제 오프라인에 바이럴을 강화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교육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해서 저희가 좀 더 다양하게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더 마련할 예정입니다. 조금 방금 했던 것 중에 추가하면은 저희가 이번 주 목요일날 서남표 총장님 앞에서 PT를 할 예정인데 사실 카이스트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좀 자살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 자살하는 학생들의 그 이유가 기초 과목이 어려워서 그런 데서 좌절감을 느끼고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렇게 과학고 중심으로 뭉치는 경향이 있어서요, 카이스트가.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저희가 제의를 받았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 달 내로 아마 좀 심도 있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서로 도울 방향이 있지 않나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일단 클로즈 베타 테스트들을 상대로 저희 동영상 강의 서비스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오픈 예정이 10월 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발표는 10월 6일은 저희가 또 앞당겨서 10월 1일로 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그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을 이제 디자인만 바꾸면은 일단 1차 서비스, 제대로 된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 자금이 이렇고요. 그리고 현재 E5랑 창조 캠퍼스, 고용노동 프로젝트 창조 캠퍼스 대회 저희가 선정됐고 또 창업 동아리로 선정됐고 E5에서는 저희가 학생 지원 프로그램 1위를 했고요. 그 창업 경진대회에서. 그리고 현재 URP를 통해서 저희가 논문을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10월에 또 서울혁신 사회적 기업 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촉은 여러분의 촉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네. 그 7월에 베타 서비스가 있다고 했는데 그 결과 조금 더 들려줄 수 있어요? 결과 베타 서비스의 목표도 있습니다. 베타 서비스는 저희가 웹사이트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지난 3월부터 동영상 강의를 계속 축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메일 형식으로 학생들한테 동영상 강의를 직접 전달해 주거나, 왜냐면 저희가 오프라인 그 교육봉사 하는 곳에서 그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일주일에 2시간을 해요. 학생 클래스당.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진도도 맞춰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미리 이걸 배울 거니까 이 동영상을 보고 와라. 그래서 그 교육봉사 시간에는 테스트를 하고 다시 너가 이 동영상 보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또 다시 그 문제점을 보완한 동영상 강의를 또 저희 콘텐츠 제작팀이 또 협의해서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왔습니다. 웹 서비스 자체는 이제 10월에 저희가 오픈할 예정입니다. 지금 10월달에 보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 그가 어떤 식이냐면은 일단 개념에 이렇게 맵이 있는 거예요. 연결된 그 네트워크 시뮬레이션과 뭔가 노드가 있고 그 라인들이 연결돼 있어요. 또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이것과 관련된 것들이 또 연결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념들이 연결되면은 예를 들어 수학이랑 과학도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만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학이랑 경제학도 만날 수가 있고 예술과 수학도 이렇게 만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 그 개념 트리의 사슬구조 안에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됐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컨텐츠의 다량 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를 다량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 몇십 명 갖고 만드는 게 아니고 몇백 명, 몇천 명 갖고 만들어야 되죠. 물론 무료를. 그래서 연합 동아리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 컨텐츠가 다양한 곳에서 오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퀀티티가 많이 없게 되면은 에듀케이션 쪽에서는 그 컨텐츠 발리데이션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인포메이션 들어오고 컨텐츠가 생기고 그리고 다양한 각도 들어오고 그러면 그 발리데이션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또 제일 큰 숙제이기도 한데요. 일단 초기에는 저희 그 운영진들 및 그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컨텐츠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겠지만 좀 사실 아무리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도 거기에 대한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추후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이슈가 되고 어느 정도 사람이 모였을 때 추후에는 그 전문 그런 컨텐츠를 그 교육학적으로 그 저명하신 그런 컨텐츠 관리 지금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런 품질을 평가해주는 기관에다가 맡겨서 그런 것을 한번 자문을 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칸 아킬레비도 처음에 이제 그 벤처 캐피털을 받아서 솔루션을 움직이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거기에 있다거든요. 발리데이션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오픈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특별히 에듀케이션 방향은 그게 이제 큰 문제라는데 그게 이제 그 퀀티티가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그 부분에서 또 저희 팀에서 또 회의를 통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하시는 사업 모델이 일단 오픈 플랫폼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가장 키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컨텐츠를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컨텐츠 공급자들의 어떤 베네핏이 지금 저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계속 자발적으로 컨텐츠 제공하기는 너무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 공급을 하는 사람도 뭔가 베네핏이 있어야 되고 그 컨텐츠를 제공받는 사람도 뭔가 이득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데 그거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신가요? 자발성 하나만으로는 모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예, 저희도 거기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한번 동아리를 한번 제가 저번 학기 때 만들어봤는데 학생들한테 동영상 강의를 우리가 이런 거에 쓸 거니까 우리 동영상 강의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학생들 동영상 강의를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꼬실 때는 어떻게 꼬셨냐면은 너네 만들면은 내가 봉사 시간 이렇게 받아다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꼬셨거든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축적이 됐을 때 자 이제 봉사 시간 받을 사람 신청하세요 이랬는데 그 만든 학생 중에서 단 20%만 봉사 시간을 요구했고 그 봉사 시간 다 채운 친구들, 그러니까 봉사 시간이 필요 없는 친구들 그냥 자발적으로 이거 만드는 것에 또 즐거워서 만든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친구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뭔가 그냥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보는 것만
기대하는 거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어떤 광고 페이지가 뭐 옆에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너가 몇 시간 동안 공부를 하면은 무슨 뭐 기프티콘이 날라오거나 이런 거를 좀 저희가 아직은 아이디어 상태예요. 이러면 좋겠다라는 상태로 지금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좀 더 학생들이 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네. 근데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 재미가 있어서 그들이 원해서 올린다 그러면은 지금 그 비해비율이 지금 유튜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굉장히 많은 컨텐츠가 사실 이제 뭐 만약에 뭐 어떤 정보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뭐 에듀케이션을 좀 받고 싶다 그러면 보통 웬만한 부분에서 유튜브에 찍으면 이제 올라옵니다. 이제 올라와서 그 스페시픽한 정보를 받을 수 있고 노화를 정리된 방향을 알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컨텐츠를 프로바이드 하는 사람들이 재밌어서 하는 거고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거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한테 어떤 베네핏이 없으면은 차이가 이제 있게 생기는데 그건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금 이제 유튜브를 쓰고 있어요. 지금 유저들이 재미로 만든 사람들의 컨텐츠를 가지고 발리데이션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정보를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런 서비스가 나가면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의 베네핏과 또 그런 발리데이트된 컨텐츠를 쓰는 사람들의 밸런스를 잘 맞아야 돼요. 제 목표는 일단 Teach for America를 좀 예를 들고 싶어요. Teach for America는 이제 온라인 서비스가 아닌데요. 오프라인 서비스 90년대부터 시작한 데인데 그 경우 보면은 지금 2010년도에 사실 거기서는 그 예일대 그 아이비리그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 구성하는데 2010년도에 그 통계 자료를 보면은 그 아이비리그 졸업한 학생의 18%가 이 PPT 뒤쪽 좀 넘겨주실래요? 2010년도에 이제 4,500명을 뽑는데 선생님을 4,500명을 뽑는데 46,000명이 몰려서 10대1의 경쟁을 이렇게 졸업생이 18%가 지원했으면 20%만 초급교사로 선발돼요. 그럼 이 친구들이 이런 하버드 예를 들어 이렇게 좋은 학교를 나와서 졸업하고 2년 동안 여기서 일해요. 단 연봉 한 4천만 원 정도만 받고요. 연봉 4천만 원 정도만 받고 근데 실제로 이 친구들이 졸업하면 초봉이 한 8천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발적인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렇게 봉사를 하고 2년 동안 봉사를 하고 나면은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이 친구들에 대한 일종의 우리나라로 치면 스펙이죠. 스펙을 굉장히 쳐줘요. 그래서 뭐 아이비나 이런 데서 따로 영입을 해갈 정도로 그런 사회 풍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이렇게 지금 자발적으로 동영상을 만들어둔 친구가 이거를 나중에 취업을 할 때나 어디 다른 곳에 지원할 때 내가 여기 촉에서 동영상 강의를 만들었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운영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이게 그 동영상 콘텐츠가 이제 여러 개가 모일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한 분야에만 만약에 너무 집중된다. 만약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대한 동영상이 뭐 한 300개가 되는데 뭐 이쪽에는 아예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이제 뭐랄까 그런 배치는 어떻게 풀어가실 건가요? 우선 초기에는 컨텐츠 팀끼리 회의를 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초기에는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단 아까도 개념 이렇게 43개 중학교 1학년 하가지고 43개 나왔는데 거기서 중복되는 거는 나오지 않게 해놓고 일단은 최대한 모든 개념을 전범위를 만드는 방식으로 가고요. 추후에 근데 해가 거듭하면 똑같은 또 컨텐츠 좀 더 아이디어 회의를 해서 조금 더 이 부분은 조금 더 이 사람이 더 잘 가르칠 수 있겠다 하는 부분 그리고 또 똑같은 개념에 대해서 여러 강의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저희끼리 또 회의를 해서 평가를 하고 제일 좋은 컨텐츠를 골라서 그걸 업로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동영상이 너무 많으면 또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도 헷갈리거든요. 어느 걸 봐야 할지. 그런 식으로 그거는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고 보는 게 좋은데 그 앞부분 모를 때 그 앞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고 선생하고 있으면 앞부분을 설명해 줘서 아 얘가 어느 수준이니까 어디까지 해주고 뭐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임팩트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아까 개념 추리라는데 그런 거를 이제 단계별로 할 수 있는 게 개념 추리라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이 예. 그 개념 트리 잠깐 더 설명하면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어떤 뭐 고등학교 과정 하는데 중학교 수학을 못 해가지고 고등학교 수학을 막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 선생님한테 질문해서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직접 책을 찾아보거나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보통 행동을 시작하거든요. 그럼 저희는 이 개념 트리에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고등학교 함수에 대해서 그 하위로 그 중학교 함수 과정이 연결되어 있고 또는 초등학교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진 않겠지만 뭐 덧셈뺄셈도 모를 경우 그쪽까지 내려와서 또 학습을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개념 트리가 연결돼 있고 그리고 또 그 고등학교 과정은 너무 쉽다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또 대학교 과정의 미적분학 과정을 또 같이 연결돼서 연관지어서 또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저는 그냥 이름 듣고 약간 그냥 생각나서 의견을 드리는데요. 티치 포 아메리카하고 촉은 느낌이 그 회사 이름이 굉장히 전 다르게 느껴져요. 왜냐면 티치 포 아메리카는 내가 공짜로 미국을 가르친다니까 자발적으로 나와서 내가 밸류를 주고 싶고 이러니 이 나라가 부강했으나 그거는 사회적 기업에 굉장히 이걸 잘 주는 것 같은데 촉은 느낌에 쪽집게 가는 거 아니에요? 맞죠? 느낌이요? 네, 느낌이요. 그러니까 목표를 약간 쪽집게 강의로 나 이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사회적 기업으로 갈 거면 촉이라는 이름을 들어서 내가 여기 가서 봉사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그렇게 안 들거든요. 쪽집게 강의를 해주러 나는 가야 되겠다 이 느낌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브랜드 명에서 오는 네. 네, 그런 이미지가요. 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그냥 일단 촉이란 이름을 왜 지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촉은 일단 그럼 쪽집게 강의 이걸 의도한 건 아닌데 우리가 촉이 온다 뭔가 사회를 변화시킬 우리의 촉이 온다 이런 게 또 첫 번째 뜻이고요. 그리고 분필이라는 게 초크의 그 한국말로 발음한 촉 이게 좀 영어 잘하시는 분은 촉이라고 발음하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박수로. 두 번째 팀. 저는 얘기를 듣기를 15분이라고 해가지고 슬라이드 정말 몇 장 안 했거든요. 근데 앞팀이 이렇게 해서 너무 부담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슬라이드 한 장에 말을 조금 덧붙이기는 했는데 길게 안 해요. 그잭 주세요, 잭. 저희 팀은 지금 포스코 사거리에 그 삼성전자의 지원을 받아서 사무실을 무료로 쓰고 있고요. 함께 한 지 5명이 있고요. 저 포함해서. 함께 한 지는 지금 거의 벌써 8개월이 됐고요. 그동안 뭐 했냐? 저희는 5명을 찾게 될 때까지 거의 한 팀원을 10명에서 15명이 계속 바꾸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코리스하고 응집력 강한 팀원이 모집되고 네, 그렇습니다. 5명이서 계속 이제 서비스를 내보면서 반응 듣고 계속 인터네이션을 가져가고 있고 비밀번호는 한글로 도가도 비상도를 치시면 됩니다. 의자도도 명예장이지만 아니 요거요. 요거 제가 좀 그렇지. F5 그래서 사실 이 작업은 저희가 처음에 아이데이션을 시작한 게 작년 4월이고요. 그때는 페이스북 플레이스도 나오지 않았을 때고 사용자들끼리 태그 기능도 사실 모바일에서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을 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났을 때 자꾸 핸드폰을 보는 게 굉장히 보기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만났을 때 만남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다른 걸 찾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게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SNS가 중독적이고 피할 수 없는 대세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처음에 아이디에이션 자체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만 쓸 수 있는 SNS를 만든다. 그리고 거기에 SNS의 재미를 더하면 사람들이 더 만나게 될 거고, SNS의 중독성을 통해서 서비스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할 거라는 정말 나이브한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구상했고, 실제로 처음에 지금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서로의 별명을 입력하면 만남이 기록되는 수준의 이제 프로토타입에서 시작을 했고요. 계속 아이디어를 거치면서 이제 작업을 해왔죠. 다음. 저희 5명이고요. 팀원 소개드리면 저기 믿기 어렵지만 저고요. 저는 서울대 치과대학을 졸업했는데 사실은 치과의사를 좀 잘하려고 한국 면허, 미국 면허 다 땄어요. 미국 가서. 보스턴 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도 듣고 이랬는데 제가 이제 책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독서 모임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정치학 모임이나 이제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거기서 책을 읽으면서 약간 그 책임의식을 느끼게 됐죠. 약간 그래서 뭔가 모바일은 이제 굉장히 큰 혁신의 기회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바꿀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옆에 있는 이 친구,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수료생인 이 친구를 제가 꼬셔서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고 얘기했고 아이디에이션이 시작이 됐어요. 나머지 3분은 이제 그 후에 모인 분들이고 저희 CTO는 이제 이태양 분이라고 저희 같이 왔는데 혼자서 겨울인 것처럼 그 아주 두꺼운 자주색 후드티를 입고 있으니까 인사 한번 나중에 저분 이제 김재식 씨라고 지금 서울대 시각 디자인 수료하셨는데 모바일 관련해서 UI 책도 지금 쓰시고 용인대 모바일 UI 디자인 관련 출강도 하고 계세요. 교양 필수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실력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태분은 이제 서울대 컴공과 나온 친구고요. 지금 저희랑 같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 팀원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만약에 저희한테 IR을 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이 보실 만한 것은 저희 팀원 구성하고 그 프로덕트의 퀄리티 정도일 거예요. 다음 장. 저희가 처음에 가졌던 생각은 만남이 제일 즐겁다. 가장 질이 높고 소모할 만한 컨텐츠다. 그리고 심지어 만났을 때는 장소, 어떤 사람, 몇 시, 어디서 만났고 뭐 했는지까지 다 기록되니까 이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로서가 아주 고퀄의 가치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페이스북에서 온라인에서의 친구인 것보다 오프라인에서 친구 관계인 걸 확증하게 되고 또 이제 만날 때마다 기록을 할 것이니까 오프라인에서의 소셜 그래픽 지구가 계속 공적으로 변경되면서 최신으로 업데이트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소중한 가치를 지니게 될 거고 이걸로 돈을 벌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건 만남을 기록했을 때 그 만남의 저널이나 저널이라는 워딩보다는 뭐랄까요 기록장, 일기장, 앨범 같은 개념으로 보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런 느낌의 앨범으로 기록이 되는 게 저희의 목표. 거기서 이제 UI나 UX가 참고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썼던 건데 이건 한 파티에서인데 친구들과 사진을 기록했을 때 남기면 이렇게 이제 태그로 기록이 된다는 게 되게 별로다. 이거보다 우리가 잘하겠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걸 물어보지 못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주변 친구들한테 페이스북 사진 남기기가 불편하냐 이 질문을 못했어요. 굉장히 큰 실수였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돈이 깨졌죠. 사실 사람들은 페이스북의 사진 공유 기능에 대해서 그다지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였고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가져가게 되는 계기가 됐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 있었어요. 다음 장. 이 전장에 주세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타임라인에서 사람들 간의 만남이 그냥 이렇게 하나 뚝 껴있는 건 굉장히 문제의식을 느꼈고 내가 만남을 기록하는 거는 이게 이제 사실 굉장히 찾기 어려운 과정이라는 건 모두가 동의하고 있었어요. 내 타임라인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최근에 누굴 만났고 혹은 내 친구가 누굴 만났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그걸 찾으려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 기능이 안 된다. 페이스북도 지금 검색 기능을 뭐 나중에 하겠지만 지금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히 문제의식이 있었다. 만남의 아카이브로서의 그런 부분이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건 실제로 사람들의 만남에 대해서 라이프 로그를 남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고 당연히 느낌은 사람들이 이제 기록을 남기고 싶을 만큼 훌륭한 UI나 UX를 갖추고 있어야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걸 할 때 그 페이스북에서 리스트를 태그하는 방법이 굉장히 안 쿨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완전 쿨한 방법을 창구를 많이 굴려서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버튼 하나를 눌러서 아주 쉽게 만남을 기록하게 해주자 이거였는데 이게 저희의 두 번째 실수였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실제로 태그를 남길 때 그다지 불편해하지 않아요. 잘해. 잘하죠. 근데 이제 물론 불편감이 있는데 저희가 그걸 아주 좋은 솔루션으로 지금 만들어냈다고 생각이 되진 않는데 이거는 사실 지금 피드백을 받아봤을 때는 반반입니다. 너무 많이 하는 게 저희 원하는 것
저희 반성을 하고 있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주 쉽게 만남을 기록할 수 있게 하자. 그리고 예방. 그게 저희의 핵심 컨셉이고. 그래서 저희 앱이고요. 실제로 지금 아이폰이랑 안드로이드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다운받아서 써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만났을 때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이 가운데 빨간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거는 아니요. 보여주세요. 다시 쳐요. 네. 그냥 전 네. 아니 앞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같이 누르면 만남이 기록이 되고요. 저희가 기록하는 방법은 위치나 시간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근처 예를 들면 GPS 같은 경우는 오차가 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3km,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800m에서 1km 정도의 오차가 있는데 저희는 그냥 초음파로 통신을 해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할 텐데 그 기기 간에 이제 귀에 들리지 않는 소리로 초음파 통신을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얼리어답터니까 그 척.io라는 앱을 아마 써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근데 저희는 비슷한 개념인데 훨씬 더 고주파라서 귀에 들리지 않고 1대1의 자료 교환이 아니라 다대다의 교환이 가능한 기술을 만든 거죠. 그래서 만나면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은 몇 초 이내에 함께하는 친구들의 사진이 뜨고요. 이 만남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 공개될 건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어요. 아래쪽에 만남 완료 버튼을 누르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만남은 이미 벌써 장소, 시간, 함께한 사람들이 다 태그가 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플레이스, 포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코멘트를 남기거나 또 다른 친구가 왔을 때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뭐 포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진 필터링 처리가 다 돼서 저희가 필터를 딱 하나 넣는데 더 넣는 거는 뭐 일이 아닌데 저희가 보기에 그 하나만 쓰셔도 굉장히 예쁘게 된다. 뭐 이런 컨셉으로 이제 가고 있죠. 그래서 저희 앱에서 지금 만약에 그냥 아무도 같이 없는데 만남을 기록했을 때 함께 있지 않고 한 번만 만남을 기록해도 유용성을 찾으시려 한다면 이 기능이 있습니다. 컨텐츠에서 이제 페이스북 버튼을 누르면 사진하고 내가 그 사진에 대해서 남긴 기록들이 페이스북에 올라가는데 친구들이 그냥 함께 태그해서 올라갑니다. 이거는 뭐 굳이 따로 태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기본적인 흐름은 이렇고 그래서 이렇게 만남을 기록하게 되면 나와 내 친구들의 만남들이 다 정리가 되고 공유할 수 있고 이 안에 들어가면 만남의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남을 기록하면 기록하는 순간에 내 주변 블라블라 친구들 만남을 맺은 친구들한테 실시간으로 푸시가 가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가 누굴 만나고 다니는지 바로 알 수가 있죠. 이건 뭐 스토킹 하라고 쓰는 건 아니고 그렇게 푸시를 받았을 때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제 조인해라 이런 의미에서 이제 공유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앱 안에서 일어나는 내 친구들의 활동 같은 경우도 이제 다 알려주고요. 그걸 또 누가 만났고 코멘트를 남긴다거나 좋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도 다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제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누굴 만나고 다니는지 어떤 사람들이랑 친한지에 대해서도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와 내 친구들뿐만 아니라 내 친구들의 친구들이 어떤 애들인지 좀 이쁜 애는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앱은 만남을 기록하는 아카이브이자 일이고요.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나와 내 친구들을 넘어서는 소셜 그래프에 대한 정보를 아주 빨리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누굴 만났다 그러면 걔가 누군지, 어떻게 생긴 애고, 몇 살이고, 내가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소개해달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이 모든 과정을 아주 쉽게 했다는 게 이제 포인트죠. 저희가 생각하는 커스터머 세그먼트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 SNS를 사용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만남을 계속 기록하고 포스팅하고 올리는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간단하게 저희 팀원 내부에서 조사를 했을 때는 최근 일주일 동안 남겼던 사람들을 보면 만남에 대한 기록을 실제로 20%에서 35%의 사람들이 해요. 페이스북 유저를 10억 명이고 뭐 우리나라 유저 이렇게 한다고 해도 곱하기 20%를 해보면 상당한 사실 시장 크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모델은 비즈니스 모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누가 어디서 누굴 만나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타겟팅이 가능한 만큼 정보를 얻을 거다. 소중한 정보가 될 거라는 거고 또 SNS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미디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많은 유저 베이스를 보고 그 사람들에게 공통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수익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가기 전에 말라주기 전에 이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아이데이션 단계에 있는 걸로는 친구들과의 만남의 기록은 비교적 소중한 것들이고 또 이런 것들 폴라로이드나 이런 걸로 찍어서 기록을 남겼던 그런 이미지가 실제적으로 존재했었으니까 사람들이 만남을 기록을 남겼을 때 그걸 실제로 핸드메이드 된 아주 예쁜 템플릿에 인쇄해서 보내준다거나 그걸 이제 유료로 판다거나
이제 실험해보고 있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희의 목표는 이제 하루 평균 100명 이상, 1000명 이상의 그룹들, 그리고 이제 유저 비즈 35% 이상,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이제 리텐션이 20% 이내로 떨어지지 않는 게 3개월 이상 유지, 12주, 이런 마일스톤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달성한 거는 그로스 자체는 말할 게 없을 것 같고, 유저 비즈는 지금 25%, 라이프 사이클은 지금 3개월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35%에 도달하지 못했고, 사실 그리고 이제 만남 자체를 기록하는 게 굉장히 부족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비슷한 앱들 많아요. 굉장히 많이 여기에 덤볐다가 리얼리맥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서비스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버를 꺼놓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리얼리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황당하진 않고요. 조금 이제 안타까운 게 옆에 있는 앞에 있는 사람이랑 만남을 꼭 인증을 해야 되게 했는데 문제는 이메일이나 SMS를 보내요. 참 그게 받아들이기 어렵죠. 바로 앞에 앉아 있는 사람한테 만남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메일이나 SMS를 던져서 상대방이 그거 링크를 눌러야 된다는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큐틱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지금 아주 많은 투자를 받고 진행하고 있는 팀이고요. 글로벌하게 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제 만남을 기록하면 그냥 돈을 주고 QR코드로 이제 만남을 인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뭐 그렇게 큰 장벽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돈을 주는데 한 번에 400원 정도를 줘요. 많이 주면은 잭팟이 터지면 10,000원도 줬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아마 저희랑 다른 비전을 보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희는 만남 자체가 가지는 소셜 콘텐츠로서의 밸류를 가지고 싶은 거고, 이 친구들은 만남에 대한 게이미피케이션을 시도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났을 때 돈을 주면 사실은 굉장히 하고 싶지만 그 만남을 이제 돈을 받으려고 하지 그 만남의 어떤 소중함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비전 자체가 굉장히 다른 것 같고, 둘째로 그게 서스테이너블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되지가 않아요. 한 번 만날 때마다 400원씩 준다면 그 사람들이 한 번 그 앱에 들어가서 보는 광고 비용이 400원 이상이 뽑혀야 되는데, 광고를 클릭해도 70원 주는 세상에 노출만으로 뭐 그게 이제 400원? 지금 그래서 여기 CEO분을 제가 잘 아는데 타지라고 직접 만나서 얘기해봤더니 지금 그냥 투자받은 돈으로 돈 생각 안 하는 분들이 있다, 이런 거라고 하고요. 버디업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팀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성공했으면 좋겠고 커스터머 바리데이션 단계를 너무 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팀 저희가 생각하기에 문제는 만남을 확증 지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김연아랑 만나고 있다고 남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주변 친구들에게 알려지고, 그러니까 실제 만나지 않고도 만남을 기록하고 있고, 지금 뭐 내부적으로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 앱의 핵심 유저들도 실제 만나지 않고 오히려 트위터처럼 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만남의 가치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고, 무엇보다도 아직 유저 리텐션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외부에서 이제 조사를 해봤을 때. 그리고 에버노트 헬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비즈니스 간으로 이게 넘어간 거죠. 비즈니스에서의 만남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영암교환도 하고. 근데 이제 비즈니스에서 만났을 때 이 사람 어디서 만났더라? 뭐 하다가 만났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메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에버노트 헬로우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깝게도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때 상대방에게 핸드폰을 주라고 지시해요. 앱 안에서 실제로. 자, 이제 상대방과 핸드폰을 교환하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이 자기 이름을 적고 저도 자기 이름 적고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상대방과의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색하고 당황스럽죠.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 앱들이 전부 다 갖고 있는 한계점은 만남을 인증하지 못하고 확실하게 인증하는 과정이 굉장히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버튼 하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제 친구와의 만남을 기록해서 이거를 전산화시키는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특허 출원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특허는 출원이 되어 있는 상태고, 아마 이 팀들 중에서는 저희가 제일 빨리 출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에 대해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서비스 자체가. 그래서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언페어 어드밴티지가 있다면 이 초음파 기술인데, 이거는 상업적인 용량은 사실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개발을 하고 있는 팀이 굉장히 많은데요. 소니 SSC 컴즈라고 해서 초음파 통신 관련 기술에서 뭐 특허가 8개 있는 팀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 퍼플즈라는 팀에서도 실업이라는 앱을 통해서 이제 초음파 통신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 같고, 고영화 회장님께서 소개시켜준 팀인데 외국에 이제 텍타임이라고 해서 구글 출신, 페이스북 출신 개발자들이 만나서 벌써 페이스북에 애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은 실제적인 초음파 통신 기술 그 자체는 아닙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이 통신 속도는 굉장히 낮아요. 사실 10kbps 정도도 안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특허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 대의 기기가 한꺼번에 통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초음파면은 누구는 말하고 누구는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통 정리를 해야 되죠. 여러 명이 말하려고 하는데 이제 뭐 보통 이제 우리도 여러 명이 모이면 한 명이 얘기하고 나머지 듣기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 뭐 눈빛이라던가 제스처라던가 뭔가 이 말하려는 의지를 보고 아 내가 단어를 읽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하는데 이제 원거리에 있는 이런 기기들이 그런 판단을 하기는 어렵죠. 이제 저희가 구현하는 게 바로 그건 서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타진해 보면서 아 얘가 말하고 얘는 말하지 말고 들어야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테스트했을 때는 8대 정도의 기기에서도 거의 95% 이상 항상 성공했어요. 그 얘기는 이제 8대의 기기가 동시에 통신을 시작을 해도 결국에 한 명만 얘기하고 나머지 7대는 듣는 그런 기술이 굉장히 완료가 되어 있죠. 네,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비스 만약에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UI가 그렇게 탁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저희 이제 이게 과연 UI를 개발할 만한 내용인가에 대해서 사실 바리데이션을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고 그래서 지금 오픈 베타를 굉장히 빡세게 돌리고 있고요. 그래서 디자인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모험을 하고 이제 어떤 게 더 의미 있는 것인지 생각하고 있고 디자인 뭐 이제 굉장히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이제 초기의 마케팅 셀프 프로모팅 피처가 될 수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분 이유는 이렇고요. 네. 지금 상태는 OBT를 오픈 베타 서비스를 돌려보고 있는 상태고요. 실제로 이제 설문을 막 돌리면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지금 사실은 핵데이를 거의 매일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계속 핵데이 하면서 기획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찾고 굉장히 넓은 의미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남 오프라인 관계를 혁신한다는 저희 회사의 비전은 변함이 없지만 그게 이제 그게 꼭 만남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만나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부가가치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래서 굉장히 넓은 범위로 서비스를 재고려하고 있고요. 네, 중요한 건 이제 저희가 그걸 만들 능력이 있다는 거죠. 저희 안드로이드 버전 나왔고요. 안드로이드 버전이 이제 초음파 기술을 적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좀 오래 걸렸는데 지금 나왔고 써보시면 비교적 뚜렷한 환경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채널에 대해서도 지금 테스트를 계속 해보고 있고요. 10만원, 20만원 정도씩 쓰면서 이 채널은 아니라 이 채널이 좋다. 컨버전 레이트 계속 재면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팀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SNS 시장도 그렇고 인터넷 시장도 그렇고 이제 거의 승자 독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SNS를 비교를 하실 때 지금 최근에 아시겠지만 너무 많은 예비 창업자나 이런 데서 다 SNS를 노리거든요. 그러니까 니치마켓도 마찬가지고 폐쇄형 굉장히 많은 어떤 스포츠까지 접목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고객조사, 프로블럼, 솔루션 피트 다 좋은데 중요한 건 고객 조사를 고객 행태에서 나오는 조사를 혹시 해보셨는지. 그러니까 일례로 저희가 살아가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SNS만 비교해 보실 게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커뮤니케이션으로 쓰는 시간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페이스북을 쓸 수도 있고 카톡을 쓸 수도 있고 그 근접 범위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고객 행태에서부터 조사가 돼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SNS를 통해서 새로운 니치마켓을 찾아가는 업체들을 제가 보면 항상 다른 업체랑 비교해서 이런 게 문제고 우리는 이런 문제를 풀어놨다. 이런 식으로의 접근 방법이 다거든요. 근데 사실은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간을 쓸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렇게 많은 SNS가 나면 결국은 앱 시장처럼 마케팅 비용이 훨씬 더 초과해버리는 그러니까 개발 비용보다도 이럴 수가 있고요. 또 아까 전에 이런 되게 특허도 내시고 어떤 근거리 통신 이런 거 막 특허를 내시고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례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미국하고 소련하고 달에 갈 때 소련은 먼저 달에 도착했는데 미국의 나사에서 이러고 있었대죠. 소련 애들한테 너네는 달에 도착해서 연필 펜 어떻게 써? 소련에서 그랬죠. 우리 그냥 연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고객 행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조사 내에서 특허 먼저 가시는 건 약간 앞서지 않았나? 특허가 정말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완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그 저희 핵심 타겟의 페르소나 분석을 해봤을 때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고 그 사람들이 하루에 쓰는 스마트폰 사용량이 30분 정도 되고요. 30분에서 40분. 근데 카톡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메이저 플랫폼을 쓰는데 20분 이상 쓰고요. 나머지 이제 10분에서 이제 치고 들어가요. 저희가 갖고 있는 보관은 현재까지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의식은 저도 100%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보관은 그냥 유용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처럼 SNS가 아니고 사진만 찍어도 너무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혼자 그냥 인스턴트하게 깔고 쓰기만 했는데도 굉장히 편하고 뭔가 와우 팩터가 있는 혼자 SNS 기능이 없어도 어떤 쓸모가 있는 저는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승자 독식 구조는 완전히 동의하고요. 지금 저희가 어떤 승자 독식에 대해서 생각할 그런 상황도 절대 아니고 저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승자 독식을 떠나서 승자 독식의 세계에 떠나기 위해 초기 열광적인 유저를 모으는 게 원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 페이스북도 처음에 뭐 지금 이렇지만 마이스페이스 이길 거라고 마음도 생각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초기의 열광적 시드 유저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고 이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보관은 SNS 기능을 제하고라도 독립적인 어떤 이용성을 발생하게 노력하고 있고 말씀해주신 지점은 저희 팀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 잘 들었고요. 혹시 어퀴지션을 어떻게 할 예정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유저 어퀴지션?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마케팅을 해서 그 마케팅으로 이용자를 몇 명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본질적으로는 서비스가 정말 재밌고 잘 만들어진 서비스라면 사람들이 막 직접 써보고 싶어 할 거잖아요. 근데 어떤 포인트에서 이 서비스를 쓰려고 할지가 사실 좀 궁금하고 또 만약에 만나서 쓴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명이 반드시 다운을 받아야만 쓸 수 있는 서비스잖아요. 그건 상당히 약점일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실까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마케팅 채널을 테스트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 뭐 트랜잭션이 있는 비즈니스 모델처럼 마케팅 돈 넣으면 이렇게 되고요. 사용자 얼마 나오고 이 중에 몇 %가 돈을 쓰니까 결국 이렇게 돼서 이 정도의 갭이 있으니까 돈 넣으면 무조건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 뿌려봤을 때 바이럴리티가 터지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SNS도 유저 베이스가 미친 듯이 모여야 쓸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마케팅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 전혀 없고 바이럴리티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유저 애프지션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과 완전히 동감합니다. 지금 셀프 프로모팅 피처가 있어야 되는 게 스스로 퍼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제품이 굉장히 지금 취약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관을 가지고 계속 실험을 해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뭐 아이디에이션 단계에 있는 기획이지만 굳이 얘기 드린다면 같이 버튼을 누르지 않고 혼자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거짓말 하지 않아요. 친구와의 만남. 이제 버디업이랑 그럼 뭐가 다르냐? 버디업 같은 경우는 앱 안에 사용자들만 쓸 수 있어요. 저희는 페이스북 친구를 그냥 다 태그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앱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들이 태그가 되면 그 사용자들한테 페이스북 리퀘스트를 보내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테스트해봤을 때 마케팅 채널에 대해서 얻은 것 중에 하나는 사용자들이 처음 접하는 마케팅 채널일수록 효과가 정말 좋았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오픈 그래프를 처음 핀터레스트가 넣었을 때 뭐 사용자 수가 1100% 막 이렇게 증가했다고 하는데 처음 접하는 새롭다. 나도 그래서 이제 클릭을 해본다. 근데 이제 뭐 최초에 등장하는 신기술을 적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제 그런 면에서 아직 프렌드 리퀘스트는 굉장히 유효한 것 같아요. 요새 뭐 여러분들 그 알림창에 많이 돌고 있는 내 모바일 캘린더 같은 경우도 아마 보고 있어요. 저는 지금 요청이 한 4-5개씩 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유료 앱에서도 그게 이제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식의 새로운 마케팅 툴을 찾고 있고 저희 고민하는 거죠. 아직 답이 없습니다. 또 다른 질문 회장 질문 없어요? 그럼 뭐 여기까지. 또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지금부터 네트워크 시간이니까요. 뭐 시간 어떻게 뭐 컨텐츠 못합니다만은 오늘은 먹는 자리가 아니라 네트워크는 자리니까 소차이지만 즐기시면서 많은 분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면 감사합니다.